직장 상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을 것 같고, 지나가다가 뭐 아무 의미 없이 했던 말도 좀 시원찮다고 흉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심지 치료하는 것도 여기저기 많이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본인도 본인이 왜 불안한지도 잘 인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원인은, 처음에는 이런 분들이 제가 과연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수업을 한번 해보면요, 와, 해보니까 나도 되네요? 오늘 상담 오신 분은 지금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 관둔 상태예요. 이유가 처음에 회사에서 발표를 한번 하라고 시켰는데 본인이 워낙 발표 불안도 심한 사람이어서 그걸 만류하다가 하도 상사가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보고서 발표를 한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잠도 안 자고 달달달달 외웠대요. 그런데 마치 발표할 때가 되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서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망쳐버리고 나니까 직장 상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을 것 같고, 또 지나가다가 뭐 아무 의미 없이 했던 말도 자기가 좀 시원찮다고 흉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과도하게 그냥 환청이 들릴 정도로 그냥 사람들이 비웃는구나, 나를 함부로 대하는구나, 또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심해서 결국 회사를 관두게 됐어요. 심지어 치료하는 것도 여기저기 많이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효과가 없어서 항상 집에 침대에서 너부러져 있고, 막상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그러면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데 불안해서 계속 침대에만 누워 있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정말 이러다가 폐인 되겠다 싶어서 스피치 학원을 찾게 됐는데, 먼저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엄마는 되게 자신감이 넘치고 그냥 웬만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야, 말하는 것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을 하냐, 그냥 당당하게 말하면 되지, 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너를. 다행히 그 아버지는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조금 소심한 분이라 당연히 이해가 간다, 나도 그랬으니까 스피치 학원 가서라도 배워서 네가 변화됐으면 좋겠다, 아빠가 도와줄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본인도 본인이 왜 불안한지도 잘 인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엄마가 어릴 때부터 동생하고 참 많이 본인을 비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동생은 되게 잘하는데 너는 언니가 돼서 왜 그 모양이냐, 왜 그것도 못하니 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맺힌 거죠. 그래서 내가 못하면 비판당할 거라는 그런 내 속에 신념이 자리 잡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도 발표하고 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발표 못하면 친구들이 나를 비판할 거고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거야,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 자리 잡게 돼서 불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비판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어떤 사건도 자기가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인지 오류를 만들어내요. 원래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인지 오류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사람들이 주변에 수군거리는 상황이 있을 때 그걸 보고 나를 욕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불안해지고 그런 거거든.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두 번째는 발표를 한번 망치고 나니까 상사가 나를 안 좋게 생각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평범하게 나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는데 상사가 나를 되게 싫어해서 이렇게 함부로 나를 시키는구나, 나에게 비판적으로 대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불안을 초래했던 사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발표 한번 잘못했을 뿐인데 업무도 나는 잘 못하고 사람들이 인정도 못하고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하고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더 기죽게 만들어주는 거죠.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닌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 보니까 더 부정적인 쪽으로 파고들게 되고 더 깊이 빠져서 또 나중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도 마치 그런 경우였어요. 본인이 왜 그런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불안하고 위축되고, 그리고 사람과 소통하고 어렵다라고만 했었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나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래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두 다 끄집어내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뭐 소심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찾아보다 보면 뭐 배려심도 있고, 또는 어떤 면에서는 뭐 자신감 넘치게 하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당당한 면도 어딘가가 남아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골고루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너무 치우쳐서 나는 소심하기만 하다라는 사람이 아니라, 와, 나는 다양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네 라는 걸 먼저 인지시켜 주는 게 첫 번째 중요해요. 불균형적인 그 밸런스를 다시 맞추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소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과연 내가 이것이 맞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중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심한 근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야, 너는 왜 이렇게 소심하냐,
라는 말을 했다던가, 또는 초등학교 때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잘 못해서 창피를 당했다거나, 이런 경험 같은 것들이 소심하다는 걸 증명하는 근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반대적인 근거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의외로 내가 좀 당당한 적도 있었고 뭔가 자신감 넘쳤던 적도 경험이 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반장 선거 나갔는데 그래도 반장으로 뽑혀가지고 친구들에게 박수를 받았다거나, 이 다양한 어떤 경험들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소심하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번 근거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의외로 난 당당한 적도 있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좀 중화되겠죠. 만약에 내가 소심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게 증명이 되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이 동물 중에서 가장 연약한 동물이었잖아요. 동굴에서 나가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그런 연약한 존재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동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먼저 본인의 연약한 약점을 인정하고 그걸 보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하늘을 전혀 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보완하는 방법을 찾았죠.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가장 빨리 나는 동물이 된 겁니다. 이렇게 내가 소심하다고 해도 그게 인정하는 순간 방법을 찾다 보면 가장 자신 있고 당당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먼저 내가 원하는 사람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게요. 그 사람들과 나의 차이점은 좀 뭐가 있을까? 한번 비교 분석해 보는 거죠. 첫 번째, 태도적인 면을 한번 보면 뭔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은 눈도 반짝거리고 눈도 잘 맞추는 것 같고, 그리고 어깨도 피고 있네? 걸음걸이 좀 당당한 것 같아. 그러면 나도 한번 따라해 보는 거예요. 저도 수업 시간에 연극도 하거든요. 한번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처럼 한번 행동해봐. 내가 할 말 제대로 해보고 뭔가 큰 소리도 한번 쳐보고 그런 거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분들이 제가 과연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수업을 한번 해보면요, 해보니까 나도 되네요. 나도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 인식하게 돼요. 한 번도 자신 있는 행동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한번 해보고 나면 이게 이런 거구나. 되게 매력적이네. 나도 해봐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만 해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변화는 뭔가 경험을 해봐야지 가능한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다 보면 그게 뭔지도 몰라요. 맛있는 요리도 일단 맛을 봐야 이게 정말 맛있구나 하고 다음부터 더 많이 먹게 되죠.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할 만한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나는 당당하게 자신 있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꾸준히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겨서 그런 정체성을 이어가게 되고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